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고문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오다 예수의 공로.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거룩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명의 딸이니 중생케 되었네. 그 넓고 더 큰 사랑 나 어찌 말하랴. 말할 수 없는 주의 거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편 85편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함축된 표현인데 어쨌든 축복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선포되어지는 게 축복이다. 진리는 하늘에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러한 단어가 우리 국가 사회에, 우리 그 민족 가운데 통용이 되는 그런 사회, 이 성경의 기록이 과거에 거의 한 3,000년 가깝게 3,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언어가 통용이 되는 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사회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 은은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리가 뭐며 어가 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없다. 우리 사회가 형성되어져서 진행되어 가는데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여러 사건이 버무려면서 진흙탕, 흙탕물, 저 수채 구덩이에 흙, 있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우리 사회를 지금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해결하려면 맑은 물은 바라고 맑은 사회는 바라지만은 맑아야 말라야 된다, 어떻게 하면 맑아야 된다, 어느 것을 기준해서 나아갈 때 맑은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각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하는데 한 사람은 뜯어보면 잘한다라고 하는데 국가사회 전체가 보면 이거는 진흙탕도 보통 진흙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도전하고 유리가 깨진 유리가 돌아다니고 그 위에를 뭣도 모르는 갓난 애가, 뭣도 모르는 3살배기가, 뭣도 모르는 철부지 애들이 맨발로 걸으려고 하는 그런 위태한 우리의 후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손자들이 자라고 있고 정손자들이 태어나고 할 건데 도대체 저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걸어갈 때
우리처럼 지금 맨발, 우리처럼 지금 하면 정신을 뭐 조금만 차리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어떤 환경이 되어질지 두려운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산다는 것은 전체가 다 선조로서의 의무를 자손들에게는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 좋을지 모르고 내만 살면 되겠다. 내 가족만 살면 되겠다. 내 후손들이 아무리 내가 오다 싸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뭐 있는 돈 없는 돈 줄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들 되는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손자 때 되면 나는 이 땅이 없어진다니까. 이런 분명한 어떤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흙탕물로 와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앞으로는 더 험한 흙탕물이 지나갈 것이다. 이걸 안 알려주고 이걸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후손을 남겨두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문투성이란 말이야.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 자체가 사람으로 불러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검증을 해야 돼요. 국민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국민이라고 하는 단위가 도대체 어느 범위에 들어갔을 적에 국민으로 불러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적군인데, 안 그러면 간첩인데,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뭔지 모르게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적어도 국민이고 국가 단위로 해서 이렇게 어떤 간에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서 지향을 하고 나간다면은 국가 사회에 내가 도대체 왜 존재하고 있고, 왜 존재함으로써 다음에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저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여줘야 되냐,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자체는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건, 인간 자체도 이상하고, 인간이라 부른다 하는 것은 절 인류 가운데서 또 할 수 있는 건데, 속하니까 그렇게 인간 자체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또 하나의 개념으로 보겠지만은, 적어도 국가사회라고 하는 이 국가사회가 단위 국가로 딱 형성돼서 우리 국가,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통치자에게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하는데, 국가 질서에서 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는데, 그것을 따르면서 무조건 그걸 뭐 시킨 대로 다 하고 하려고 하면, 아니, 누가 나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시키냐. 내 한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시킨 대로 내가 한다. 법이 있는 대로 한다. 법이 있어야 하지. 법이 있는 대로 하고 법 없으면 내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남겨야 될 일을 목표를 두고 나간다면요, 그것 자체가 법인 거예요. 따로 법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 남의 거를, 왜 남의 있는 남이 잘 되는 것을 해방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내 후손들에게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정치가나 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부가 주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충실해갖고 거기에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는 어떤 사명의식에서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왜 거기 있으면서 돈 생길 일이 왜 신경 쓰냐 말이야. 돈 생길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막아갖고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돈이 새는 일, 돈으로 갖고 그래야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돼. 기업을 하는 사람이 왜 비자금을 따로 만들고, 왜 이 장부나 이런 걸 투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거다가 왜 자기 돈을 챙기는, 그거 갖고 뭐 정치자금 만든다, 어디 뇌물 준다, 그러면서 그런 비자금을 왜 만들어갖고, 수백억, 수천억, 그래가지고
저 정치가들한테 투나라고 말이야. 정치가는 그거 받은 걸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는 불신사회. 자그마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큰 데 시작되는 게 작은 데서 내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거고 내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이 나라라 하는 나라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목표의식이 없다. 목표의식이. 돈 버는 장치, 돈 버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안 해도요.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어련히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또 가르쳐준들 그게 다음 세대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 인터넷 세대가 되기 전에는 인터넷이 생성되기 전에는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지금도 그 변화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방송국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 자주 섞인 표현을 해요. 방송국이 영상물을 만들어내는데 영상물을 만들어내서 광고를 하는데 뉴스를 발표하는데 이제는 그런 방송사가 광고를 이런 영상물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떨어지겠다. 다시 말하면 뉴스거리는 어느 게 누가 만드냐? 페이스북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뉴스거리는 인터넷의 검색 포털에서 다 사람들이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냥 수백 년 동안에 방송사라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신문사라 방송사 하나 때문에 이 뉴스 매체를 항상 전달되는 매체에서 자기들이 최고의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광고 의뢰가 되면 그 광고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전송하는데 이제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방송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이런 수준으로 추락된다.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들어간다. 그 소리를 해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은 시대가 바뀌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술 가르치는 기술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국가면 국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면 이웃, 어떤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바른 모습, 그거를 남기면요. 그게 최상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상이라. 그걸 자녀들이 그걸 뽐보고 자기 상황이, 자기 때가 되면은 그거 앞서간 선조들이 뭘 지향했다 하는 그 흔적의 방향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면 가문이 있잖아, 가문에. 좋은 선조들이 둔 후손들은요, 어깨를 잘 안 나가요. 또 독립수사라든지 어떤 국가 유공자라 하는 포상제도에서 그들 후손들은 은근히 선조들에 앉은 자부심으로 대들은 국가가 원하는 행동을 한락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어요. 우익단체나 우익단체. 우익단체라서 다 좋은 건 아닌데 적어도 그런 부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내 당내에 살고 있으면서 자손들을 향해서 국가와 관계된 내 할 처신을 바른 행동 그걸 보여줘야지. 왜 조그만 돈 어떤 그런 데 걸려가고 말이야 국가 공직에서 물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 기준 자체가 없이 행동하느냐. 이런 거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바른 행동이 뭐냐. 그래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바른 행동을 보여줄 것이냐. 요것을 내가 기준을 나누고 볼 때 나에게 자손이 바로 되어지는 미래는 말이요. 나는 현재지고 미래는 내가 뭐든지 하면은 무조건 자손이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앞에 있었던 과거의 흔적하고 연결해야 돼, 연결. 이 성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요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게 현재라고 하면 내가 있잖아, 현재라고 내가. 그러면은,
이 자손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후손이 오래 되어지면은 여기서 이거는요, 내가 끊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보면은 이게 위에서 이렇게 평면 동그란 데서 보면은 요 선이라는 것은 이게 요것도 선이고 요렇게 되는 것도 선이 방향이 요렇게 가는 것도 선이라니까 방향이 지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역사 요것이 있음으로 해서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음 때에다가 연결하면은 하나의 앞에 점들 연결되고 뒤에 점들은 점들 연결해서 이 선이 일정한 선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역사에 대한 내용의 개념이 바로 내 한 사람이 국가 소속에 대한 국가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연결된다. 내가 국가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정체성이 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라고 하는 동일한 국가사에서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음 후손에게 동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역사를 만들고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있지만 역사라 하는 것은 다음 때에서 볼 때 역사라가 되는 거예요. 현재적인 나는 역사를 만들고 있어도 역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의 앞에 있는 방향하고 연결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뒤에서 바라봐가지고 그 앞에 축하고 같이 가는구나. 그래 내한테 오니까 내가 앞으로 다음 때도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내 혼자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이구만. 역사의 방향에서 벗어나고 내 혼자 엉뚱한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중에 그건 이야기거리만 되지. 그건 역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사라고 할 때에 이 역사 자체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역사의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가공되어진 그런 역사물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건 자체를 그 사건이 없다 가는 건 아니고 사건 자체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역사가 되어서 나에게 온다는 것 자체는 내가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통로로서 역사가 오는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는데 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로서 연결되어지는 그 고리 자체가 이게 사람이 가공을 했다. 인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왜 그런 요소가 많느냐? 지난번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는 시대의 사건을 기록이 있는 시대를 가지고 억지로 갖다 이어버리니까 기록이 없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신화니 안 그러면 설화니 전설이니 하고 입으로 전달되어진 어떤 기준이 어떤 통으로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일정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로서 언어로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언어를 보고 해석하는 시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가 되어진 가공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우리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역사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지를 않는다. 그냥 그것 자체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설인 듯이 막 해나니까 그거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현재 있는 내 삶하고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지 내 삶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또 하나 요소에서
앞에 있는 역사의 기록들 대부분이 기록물이 있었다 해서 앞에 기록물 가지고 없는 것도 기록을 남기고 또 기록이 있는 시대는 기록물 가지고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물이 있을 때 문자 시대가 되어서 기록물이 있을 때 기록한 기록의 내용은 전체가 다 특정한 인간을 기준해서 어떤 인간을 대표적으로 세워놨고 그 시대를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한 인간의 주변에 있었던 사건들의 연속이라. 어떤 대표적인 사건의 연속이라. 대부분 기록물이 다 남아있는 기록물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왜곡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어떤 기준에 되어지는 어떤 사건 시대에 대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다 대지 않고 그것 자체를 받아버리는 그것 자체를 지금 받으니까 어떤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지 그것이 내 사건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현재적으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역사를 어떤 옛날 이야기를 역사로서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 기록에 되어져 있는 그 내용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부분이 있다. 자기의 마지막에 어떤 지식적인 거나 어떤 정서적인 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떠나서 가장 깊숙이 숨어있던 그 신앙적인 요소하고 개인이 딱 맞닥뜨려서 거기서 반응한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기록은 어디라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그런 요소를 신앙인을 이야기를 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한국에 있는 목사가 그 요소를 인해서 인류 역사 전체가 보면은 앞에 두 요소 신앙으로 하지 않는까지 세 개 요소 전체를 봐가지고 인류 전체 역사가 왜곡의 덩어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인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해진 방향이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계기로 근거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어떤 기준서 그것 자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적어도 모든 인류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를 비춰서 과거의 요소와 최근의 요소 그리고 지금의 요소 이런 것을 부분을 연결해 보면서 앞으로 인류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에 검고 불안전하고 암흑덩어리 사고덩어리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밝은 빛에 대한 어떤 밝음에 대한 어떤 소망할 수 있는 요소를 어떤 전 인류가 현재적인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대한 서로가 객관적으로 돼가지고 딱 연결을 다 해봐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류 미래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그 공통적인 기준서 공통적인 어떤 기준 행동의 기준 과거의 역사나 현재적인 사건이나 앞으로 있는 문제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향에서 인간 위주의 어떤 그 역사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기준서 하나를 온 인류가 공통적인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면요. 그것만 하나만 서로 간에 협의해서 다른 거 여러 가지 잡다한 역사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가지 말고 한 방향으로 가자 하고 그것만 하나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선은 비싸게 해서 당 전체가 몰려든다면 인류는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의 걸음 자체가 어쩌면 허비한 시간으로 보낸다 하면 앞으로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정하게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역사를, 인류사를 바르게 하고, 개교회, 개국가에, 한 국가, 한 단위 국가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어떤 의미들, 이런 걸 부여해가지고 온 인류가 한 방향으로 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지. 돈을 수억원 들여도 되는, 돈을 있는 대로 전 인류의 돈을 다 몰아야 돼요. 다 몰아야 이 일을 한다.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 그런 일 자체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부터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부터 가능하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한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오늘 또 왜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역사에 대해서 좀 반복해서 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보자고요. 오늘 준비한 거 잠깐 좀 해야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 인도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그때 한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김해 가야 지역에 김수로왕하고 허왕옥 이랬다면서 그 가문만 덥석덥석하고 흔들흔들한 이런 거로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잘못된 역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학문으로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래요.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 언어라고 한다면 우랄 알타이 언어. 오늘 그거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우랄 알타이 언어라 이래 그래요. 우랄 알타이. 우리 언어를 일한다고 우랄에서 알타이어 이렇게 돼야죠. 지역이에요. 지역. 우랄 산맥. 러시아의 지금 이 러시아 쪽이죠. 유럽에 갈라지는 유럽을 자르는 그 부분이 우랄인데, 그다음 알타이는 그보다 더 동쪽으로 가고 몽골 지역에 있는 거예요. 몽골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언어라 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흐름은, 형성은 북쪽으로부터 형성되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서 언어 형성이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랄 알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도 총리가 오는 점에서 이제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랄 알타이 갖고 설명 안 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인도의 남부, 인도 남부 지역에 쓰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이름이 드라비다예요. 드라비다. 인도의 남부의 드라비다. 드라비다에 쓰고 있는 언어가 300개, 언어의 300개에서 1500개, 너무, 이 범위가 너무 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언어의 인도의 300개 내지 1500개에 되어지는 언어가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언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랄 알타이는 소련 쪽이고 드라비다는 인도 남이니까 이 완전히 극동하고 극북이고 완전히 극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느냐?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건데 이번에 인도 총리가 온 머리에 이런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의문이 된다. 이 말이 안 맞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에서 300개 중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한번 적어줄 테니까
그냥 뭐 말로서 그렇게 400개에서 1300개네. 이 400개에서 1300개로 다시 조정합니다. 400개, 1300개 한번 적어봐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쌀, 벼, 밥. 이거 우리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드라비다 언어란 말이에요. 드라비다 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풀, 그 다음에 씨, 그 다음 알, 그 다음에 가래, 농기구 가래란 말. 그 다음에 사래, 박고랑, 사래. 그 다음에 모, 벽시를 아리시라고 해요, 아리시. 또, 엄마, 아빠, 안마라고 해요, 안마. 아빠는 그냥 아빠가 하는데, 엄마를 안마. 그 다음에, 언니를 안니라고 하는데, 안니. 그 다음에, 엉덩이를 궁디라고 하죠, 궁디. 이 경상도 발음, 경상도 사투리처럼 보이는데, 이 궁디가 바로, 저쪽에 드라비다 언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찌찌라가 찌찌. 응? 찌찌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응? 자, 이런 언어들이 400개에서 1300개 정도가 이 언어가 같은 언어가 있다. 그럼 이 유사 언어가 있고 또 뭐 정확하게 똑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되니까 이 범위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400에서 1300이면 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아마 연구하는 연구 자체가 좀 신빙성은 없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범위가 너무 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언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언어가 어떻게 해서 우랄알타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언어가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죠. 이건 우랄알타이라가 될 수 없는데 우랄알타이에서 아닌 이 언어가 왜 되느냐. 또 특별히 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문으로 지금 여기 자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국가의 지도자가 세계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대충 알고 그 한국 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되어도 답변을 못하는 국가의 지도자라면은 이런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나의 정체성을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장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아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수십 년 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쌀이 어디서 언어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벼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남북이 언어가 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인데 이런 건 모르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아는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겠냐? 긴 정책을 놔놓고 결정을 할 때 법관은 또 어떻게 해서 법관은 의사들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의사, 정치가, 법판사, 법관들 이런 사람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경제인들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를 지금 좌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장래에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자신있게 뛰들겠네. 분명히 국사라든지 분명히 역사가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요. 바른 어떤 분명한 어떤 기준을 두고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 국민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것이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몰라도 되고 그거는 대충 알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충 알아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을 하고 있는 목사가 말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즉 AD 1세기 BC 1세기경에 주 인도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갔던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인도로 내려와서 빛이라고 하는 빛의 자체가 성경의 어떤 큰 복음이니까 그 빛에 근원되어지는 동쪽을 향해서 찾아오다 보니까 인도로 버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가지고 오는 어마어마한 연대가 있고 거기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동시에 길이 있다니까. 성경에 있는 오병이의 사건, 그 돌덩어리를 들고 5가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물고기 2마리 흔적들이 그게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떡 5개에 대한 것은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거는 돌로 직접 날았어. 돌로 직접.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김수로 왕의 그 유적지 가보면은 돌탑이 있단 말이야. 돌탑이. 그걸 배에 싣고 왔다는 거 아니야. 인도에서 올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중국 남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있는 목부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목부, 중국 남쪽에 있는 이런 흔적의 흐름이, 역사적인 흐름이 남아있고, 대한민국의 가야가 이 땅이 형성될 때, 그때가 철기시대. 북쪽에 온 우랄알타이 쪽에 올 때에는 청동기 시대에 내려온 거고, AD 1세기, BC 1세기 이때 넘어온 거 철기시대에 왔다니까. 성경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왔을까? 성경에 있는 신앙 요소란 신앙이에요. 저들이 신앙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인 요소에 신앙 부분을 이야기해야 이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럴 리가 있나? 신앙의 요소가 관계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건요. 역사를 잘못 알아도 한참 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개인이 행동하는 지금도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 사람 행동은 신앙의 요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일본 사람의 기록된 인류사, 세계사 백문백답에 얼토당토 않게 농경발상기가 4세인가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을 거부하려고 작정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 역량에 우리는 이야기거리를 보려고 하면 그거는 뭐 이야기거리 되지.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는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내하고 이거 관계없다. 내가 아예 묵살시키든지 그게 새로운 어떤 자료를 갖고 거기다가 좀 이래 도배를 하든지 그래서 내가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